항상 누군가에게 네가 충분하지 않다고, 네가 그걸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슈에서 다뤘던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에서 나온 감정적인 신문입니다. 정말 맞아요.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엄마에게 우리의 감금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진정한 공포의 집을 발견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앤크라임 제공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이 곧 보게 될 영상을 입수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작년 1월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생명을 잃었을 때 솔직히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던 그 어린 소녀가 너무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이 모든 작은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55세 버지니아 루하느 새로 공개된 신문 영상입니다. 애리조나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13살 손녀를 우리에 가둔 할머니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애리조나 템피에 있는 그녀의 집에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이 방을 관찰하는 바디캠 영상입니다. 이제 템피 경찰이 우리에게 보내준 그 우리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잠시 후에 바디캠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름을 가진 그 작은 소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소녀는 13살 멜라니 그라나도스입니다. 멜라니는 밝은 미소를 지녔고 짧은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할머니와 친어머니 모두에게서 온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멜라니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했고 정신 연령이 3살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1월 멜라니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55세의 버지니아 루안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멜라니와 3명의 형제 자매들을 돌봤는데 경찰에게 멜라니의 엄마인 33세 제이미 호지스가 일을 많이 해서 집에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템피 경찰에 따르면 1월 어느 날 밤 9시쯤 9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곤경에 처한 어린 소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옮길 테니 공간 확보하세요.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압박 계속하세요. 혹시 펜타닐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맥케인,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혹시 그녀가 펜타닐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실수로라도요. 그리고 접촉이 있었는지 봅시다. 계속 진행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이 맞아요. 어서요. 구급대원들이 바닥에 있는 멜라니에게 흉부 압박을 하고 있는 동안 루안이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경찰은 멜라니가 약물, 아마도 펜타닐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바닥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일 수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경찰이 발견했다고 한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들은 결코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집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피닉스 폭스10 보도입니다. 조사 중에 우리 경찰관들은 그녀가 회복 단계가 제각각인 멍과 상처를 포함해 광범위한 부상을 입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집을 수색한 결과 끔찍한 환경과 함께 배설물로 가득 찬 급조한 우리도 발견되었습니다. 루르혼과 멜라니의 어머니 제이미 호지스는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에 가뒀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인 호지스는 5자녀와 함께 잠시 그 집에 머물렀으며 그중 4명은 루루한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지스는 이 기간 동안 멜라니를 정기적으로 보지 못했으며 루루한이 이틀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계단에서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루한은 멜라니가 추락했다고 주장된 이후에도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보인 때가 언제인지, 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이 목격된 시점을 알 수 있을까요? 구조대원들은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 합니다. 멜라니의 엄마도 집안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우리는 그녀와 경찰관의 대화를 일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2번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언제냐고 묻자 그녀는 모르고 어젯밤쯤이라고 했어요. 네. 그가 그녀에게 왜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가 거기서 날 지켜보는 거 알아.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넌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 그치? 그리고 그녀 겨드랑이 밑에 발진이 있었어요. 새는 것도 없었고 제가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피부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똥에 굴러다니고 가지고 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제발, 그녀는 그게 우리 호르몬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 충격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멜라니 어머니가 딸이 바닥에서 흉부 압박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가 저에게는 정말 두드러져 보여요. 그리고 솔직히 그 소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자기 대변에 뒹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에 가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디캠 영상에서 경찰이 우리 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디오가 편집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방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분도 경찰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그 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2층 침대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신문 영상과 루루잔이 당국에 말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멜라니의 어머니가 장을 풀고 있을 때 경찰이 집에 있던 다른 4명의 아이들을 보호 차원에서 데려가는 동안 그녀가 경찰과 나눈 대화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원하세요? 핫포켓이 당길 때는 대체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피자를 주더라고요. 그건 같지 않아요. 충전기도 있나요? 여기 어딘가에 충전기가 있어요. 가방 안에요. 네, 저는 항상 그녀와 함께 가지고 다녀요. 훨씬 더 따뜻해요. 안녕. 오, 여기요. 같은 차를 타려면 다 같이 있어야 해요. 당신이랑 엄마를 위해서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불과 30분 전만 해도 경찰 바디캠에 따르면 이 집에서 13살 소녀에게 응급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그 소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후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멜라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그 어린 소녀를 우리에 가뒀다는 의혹을 받는 할머니 버지니아 루안이 형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녀는 소녀를 우리에 가뒀는데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생각하지요.
거기 사셨어요? 그 아파트에서요? 몇 년 동안이요? 어때요? 당신은 애리조나 출신이신가요? 저요? 네. 네. 태어나서 자란 곳인가요? 네, 맞아요. 일하세요? 2월? 아니요, 해보려고 했어요.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했어요. Since I didn't start a business. 어떤 종류의 사업이요? 온라인 사업인가요? 그리고 판매하는 거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말해봐요. 제가 거기에 가는데 그때 제 딸이요. 당신이 이사 오고 나서 제가 몇 번이나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그냥 실패했어요. 저 아이들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종류의 판매를 하고 있었나요? 예전에 하셨었죠? 읽기 자료와 약재 관련 용품 등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고 있던 일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됐나요? 그 들판들. 사업을 하셨던 그 들판들. 우리가 그걸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셨어요? 일 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걔가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 다 먹을게요. 저도 베이비시터 했었어요. 있잖아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하는 방법으론 무지래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용하자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루아는 딸의 아이들 4명을 떠맡게 되었고 너무 벅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과 그 상황에 처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시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후 남자친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지냈어요. 그녀는 아이들보다 그 남자를 선택했어요. 어느 군에서 근무하셨어요? 빌리, 몇 년 동안 근무하셨나요? 둘 다 했어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복무했고 그 후에 2군데 더 했어요.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셨나요? 아니면 한 곳에서 근무하셨나요? 우리는 샌디에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일본에 갔고 그 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개인적으로 갔어요. 얼마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꽤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었어요. Tony, I was like, now I don't know. Lady. 저는 링크 베어링 키즈를 정말 좋아했지만 모두 떠났어요.
경찰은 버지니아가 편안해지도록 돕고 있으며 그 집에서 그날 밤과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파핀. So pop, baby. 그냥 피곤해요. 이 모든 게 벌써 지쳤어요. 저는 그들 모두를 위해 옳은 일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더요. 저를 봐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저는 이미 완전히 망가졌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저한테 변호사를 구해주고 이 모든 걸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이미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알겠어요. 버지니아, 내가 너에게 뭔가를 읽어줄게. 알겠지? 잘 들어줬으면 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알겠지? 지금 내가 읽어주는 건 미란다 원칙이야. 내 미란다 권리가 뭔지 알지? 알겠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친문 전 변호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원하면 친문 중에도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발적으로 저희와 대화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변호사를 원합니다. 버지니아는 변호사를 요청하지만 경찰은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게 영구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단지 아이들이 어디론가 가야 했고 DCS가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던 거죠. 그게 하루 만의 일인지 몇 시간 만의 일인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하루 일들이 많았고 그들은 이미 말해줬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내 형제라 있었다고 했어요. 나 이제 집에 가야 해, 엄마. 엄마.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당신의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긴 했지만 일을 많이 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딸을 자주 보지 않아요. 딸보다 손주를 더 자주 봐요. 저는 보지 않아요. 딸은 항상 일해요. 휴가 근무도 해요. 항상 집에 없어요. 딸은 경제적으로만 도와주고 다른 건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슬픈 건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 아니라 딸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5명을 떠맡으셨네요. 5 아이를 혼자서 돌보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 지내게 됐을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5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건, 그것도 남의 아이들까지 돌본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젯밤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손녀를 잃으셔서 정말 안타까워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녀가 어릴 때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했어요. 저는 그에 대해 모든 걸 알려고 노력했어요. 네.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당신은 가진 것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이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또다시 그런 일을 떠맡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18년을요? 봐요. 이걸 해본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5명의 아이를 돌보게 되는 건 분명히 쉬운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버지니아 루한에 대한 동정심에 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경찰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 사실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멜라니의 죽음에 대해 말한 것들 말이죠. 이 소녀와 다른 아이들은 끔찍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녀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고 동물처럼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틀 전에 아이가 아기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병원에 급히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1살 때부터 법적 후견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21살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당신은 거의 그들의 평생을 돌봐왔잖아요. 아니요, 제가 돌봤어요. 제이미는 엘버코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엔 그들이 저와 함께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들이 저와 함께 여기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저쪽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아빠였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버지니아는 신문 중에 딸을 가리킵니다. 변호사를 요청하신 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왔는지 입장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단지 이해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JB가 병원에 그 애가 넘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발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요. 그래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녀와 24시간 내내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어요. 제이미는 저를 탓하지만 전 그녀에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그녀에 대해 더 알려주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가 거짓말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이 모든 일과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미워하는 거 알아요. 딸은 저한테 자기가 아이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저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딸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딸의 아이들이 직접 DCS에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특히 엄마를 학대했던 남자와 지내길 원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딸은 여전히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딸을 신고하거나 아이들을 원한 적 없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엄마와 가길 원치 않았고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엄마가 또 맞는 걸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저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데리고 도망쳤고 저는 그녀를 위해 10년간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녀를 찾아서 모든 것을 도와줬어요. 그녀를 위해 돈도 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럴 생각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녀에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은 앉아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녀는 자주 바닥에 있었고 그 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역겨워서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역겨웠어요. 저는 그게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 아이들은 원래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녀를 샤워시키려 했지만 온수기가 고장나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수기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새 온수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는 8시 30분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휴대폰을 받고 제가 새 온수기 구하려고 그와 연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씻기려 했지만 너무 추워서 못했어요. 여러분은 그 환경에 대해 이야기 중이고 저건 그녀, 즉 제이미의 물건이에요. 우리는 그녀의 물건을 옮기느라 모든 게 엉망이었다는 건 알아요. 정말 끔찍했어요. 완전히 엉망이었죠. 제가 이걸 치우고 있었어요. 버지니아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감옥에 넣거나 계속 감옥에 두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알다시피 4명의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냥 힘든 거예요. 제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사진을 찍고 지문도 좀 찍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서류 작업을 하고 나면 풀려날 거예요. 알겠죠? 난 당신이 싫어요. 손주들이나 자식들에게는 네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당신은 이게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저는 알아요. 당신의 손주들은 분명히 당신을 정말 필요로 해요. 그 아이들은 집에서 그들과 함께 있기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더 원해요. 당신이 돌보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엄마와 함께 있는 걸요. 그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화 아니면 그녀에게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래로 다시 데려가기 전에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들이 그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절차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상황은 똑같아 보여요. 버지니아 루아는 아동학대 2건, 물적 증거 조작 2건, 그리고 증인 조작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학대가 2021년 11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1년, 은 경찰이 그녀의 4손주들의 양육권이 그녀에게 넘어갔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녀의 딸 제이미 호지스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구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나온 이 수사에서 그녀가 체포된 지 약 9개월 후에 버지니아 루한이 구금 중에 사망했습니다. 작년 11월에 DCF 보고서가 나왔고 기관은 멜라니 그라나도스가 사망 당시 어떤 서비스도 받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DCF는 이 가족과 그들의 기관 사이에 과거 이력이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2008년에 기관이 버지니아 루한이 멜라니를 방임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때 멜라니는 아주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DCF는 그 신고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멜라니의 부모가 멜라니를 방임했다는 신고가 DCF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로 인해 아이들은 버지니아 루한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멜라니의 부모에 의한 또 다른 학대 신고가 접수된 후 아이들은 다시 루한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버지니아 루한에 의한 학대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습니다. 분명히 2025년 1월 그 밤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기 몇 년 전부터 경고 신호들은 있었습니다. 러앤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